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39화 공유국양입니다. 공손할 공, 생각할 유, 공국, 기를 양이 되겠습니다. 이 국은 가죽공 또는 국문하다, 취조하다는 말이죠. 등의 뜻도 있지만은 이 양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양이라고 하면은 아이를 보살펴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자 이 공유 국양은 공손히 부모님이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국양이라는 말은 후한서 유반전에 일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치 자가 조실모 우는 더욱 이 자애가 깊었으며 일찍이 모친을 여의었다. 동산제 원향우 평 상유 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이 동생 이 원향후 평은 아직 어렸기에 반친 자국 양 친모를 대신하여 이 스스로 보살펴 키웠다. 상감 양난 야식 급성인 항상 보살피고 참으로 이 잠자리와 먹거리를 살펴 성인에 이르게 하였다. 화상리 좌우 평 병졸 벼가 일찍 좌우로 떨구듯 평이 병으로 죽게 되자 우 고급 가혈 수월 영몰 우는 슬피 울어 피를 토하다가 이 수개월 후 역시 죽었다. 문장에서 원향후는 고대 자기 이름입니다. 이 우는 왕우, 평은 왕평을 말하는데 이 둘은 이 유반의 3대손입니다. 왕우는 대단히 우애가 깊었으며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 왕평을 국양하여 성인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손할 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한 가지 공과 이 마음심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심은 자원 짐승의 심장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에서 출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심장, 가슴, 마음, 의지, 생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공은 이 받쳐 올린 이 두 손을 그린 받들공에서 분기된 자형으로 원래는 공손이 받쳐든 두 손을 그렸으나 나중에는 이 둥글거나 이 사각의 이 물체를 공손이 받쳐들고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건문에서는 다시 이 둥근 공이 이 수무립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수무립은 고대에 많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많은 것을 함께 들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전으로 오면서 수무립은 벼슬아치의 관모를 담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모를 닮았다 해서 이 공은 두 손으로 관모를 공손히 받쳐드는 것으로 해석되어 임금으로부터 벼슬을 하사받다는 뜻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공이 의미하는 바는 함께 맞들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 가지, 함께, 한 가지의 의미가 있으며 공손히 두 손으로 받쳐드는 모습에서 공손하다, 정중하다, 공경하다 또는 바치다, 올리다, 베풀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손하게 받는 것으로도 해석되어 맞아들이다, 받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편 이 공손할 공의 각골자형을 보면은 용용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밑에 이 한 가지 공이 있는 형태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용은 보통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신성시했던 동물입니다. 각골자와 상나라 유물에서 보여주는 용은 이 머리에 이렇게 뿔이 있고 긴 턱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진나라 유물에서 발견된 용의 모습입니다. 기다란 4개의 발과 이 뱀처럼 휘어진 긴 몸이 특징적입니다. 특히 화가강을 끼고 발달한 황하 문명에서는 용을 매우 숭상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용은 비와 바람을 몰고 온다고 믿었기에 황하의 홍수와 가뭄을 피하기 위해 용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은 고대 중국 사망중의 하나인 염제 신농시와 관련이 깊습니다. 신농시는 인간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신농시의 어미인 유아시가 용과 가망하여 태어난 이가 바로 신농시라고 합니다. 이는 농경사에서 용이 가진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공손할 공은 이 각골문과 건문에서 인간이 신성시한 전설상의 용을 이 두 손으로 받드는 모습입니다. 이는 인간이 범접하기 힘든 존재에 대한 경외의 모습입니다. 이후 소전에서는 공경의 의미가 있는 받들공과 이 마음심의 조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마음으로 받들다는 표현으로 경배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영의 처음 뜻은 경외하다, 상가다 였으며 그 의미는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공손할 공이 뜻하는 바는 공손하다, 상가다, 받들다, 섬기다, 높이다, 순종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생각할 유입니다. 이 자는 신방변의 세추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방변은 마음심이 변해올 때 쓰이는 형태죠. 마음심의 각골자형은 이 잡은 심령, 짐승의 심양 모양을 본뜬 자형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추의 각골자는 이 마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이 자는 이 세조자와도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세조는 학과 같이 다리가 길고 날개가 큰 새를 주로 말하며 세추는 다리가 짧은 비교적 작은 참새, 비둘기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같은 종이라도 세조와 세추를 혼용하여 구성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추는 주로 뻐꾸기, 산비둘기와 같이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높이 난다 해서 높을 채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생각할 유는 이 가지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쉬는 새가 사실은 이 상념에 잠겨있다는 풀이에서 나온 자형입니다. 그래서 자형은 마음심과 세추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들이 가지에 늘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 늘어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자는 곧잘 변에 입구자가 있는 이 오직 유와도 많이 혼동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생각할 유에는 오직 오로지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할 유가 뜻하는 바는 생각하다, 사력 있다, 늘어 세우다, 마땅하다, 오직, 오로지 등이 되겠습니다. 오직 유는 변에 입구자가 있는 형태로서 새가 소리내어 지저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새가 부름에 대답하는 것이라는 해석에서 처음에는 대답하다, 응답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새는 항상 같은 소리만 낼 뿐 다른 응답은 하지 않기에 자형은 오직 다만의 의미로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새가 지저귀는 것은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형에는 요청의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직 유가 뜻하는 바는 오직, 다만, 바라건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생각할 유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으므로 생각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를 부른다는 의미에서 이 오직 유는 누구수로도 불리웁니다. 다음 자는 이 공국자 또는 국문할 국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가죽혁과 웅킬국자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가죽혁은 이 잡은 동물의 이 껍질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이 건문을 보면은 동물의 가죽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펼치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 머리, 이 네 개의 다리, 그리고 이 몸통 껍질 부위가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은 보면은 이 두 손이 그려져 있죠. 이 두 손으로 동물의 이 가죽을 매만지는 모습입니다. 무드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가공하다, 고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죽혁은 또한 피부라는 뜻이 있지만은 구성자로 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죽이란 이 소재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죽혁이 뜻하는 바는 가죽, 피부, 펴다, 고치다, 북, 갑옷 등이 되겠습니다. 웅킬국은 이 살미자 그리고 살포자의 합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형은 팔 한가득 이삭을 안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살미자가 원래 이삭에 매달린 이 나달들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리고 살포자는 이렇게 둥글게 감싼 이 팔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웅킬국이 뜻하는 바는 이 웅키다, 힘껏 잡다, 움켜쥐다, 한 움큼, 손바닥 등이 되겠습니다. 공국자는 이 둥글게만 이 가죽을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검은 자형을 보면은 가죽을 뜻하는 이 가죽혁, 그리고 둥글게 말다는 의미의 이 웅킬국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가죽공은 이 원래 고대 공놀이인 이 축구에 쓰던 가죽공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호지에 나오는 고구라는 인물은 축구를 잘해서 권력을 찾은 인물로 표현되기도 하죠. 한편 이 자형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둥글게 감싸고 있다는 해석에서 기르다, 양육하다는 의미도 있고, 백가죽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는 해석에서 공공하다, 가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이 허리를 이렇게 굽히다는 해석에서 죄인을 취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은 이 공국자가 뜻하는 바는 가죽공 또는 누룩은 보통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보관을 하죠. 그리고 궁하다, 가난하다 또는 이 몸을 굽히다, 국문하다 또는 이 기르다, 양육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기를 양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양양자와 박식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양은 이 뿔 달린 양의 머리를 그린 자형입니다. 양은 인간들에게 털, 우유, 고기, 뿔 등 많은 이로운 것들을 제공하는 평화로운 짐승이기 때문에 양양자라고 하면 상스럽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풀 뜯는 양의 이 모습에서 배회하다, 바라보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언급되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이 염소과의 산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밥식은 제사에 올리던 밥공기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덮는 뚜껑을 뜻하는 이재금자, 그리고 아래에는 이 흰 살밥을 뜻하는 이 흰백자, 그리고 아래는 이 그릇 다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건문과 소전을 오면서 이 밥공기의 이 다리는 숟가락을 뜻하는 이 비수비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소전에 이르러 이 흰백자는 날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는 흰 밥공기를 그렸기 때문에 밥, 음식, 먹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르게는 짐승의 먹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그때는 먹이사로 불리우죠. 기를 양은 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 양을 모으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처음 의미는 양을 치다, 기르다 였다고 합니다. 이후 자형은 이 양에게 먹이를 먹이다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소전에서 자형은 많이 변하게 됩니다. 먹이를 먹인다는 의미 때문에 지팡이를 진 이 손은 사라지고 이 먹이를 뜻하는 이 밥식자가 아래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를 양이 뜻하는 바도 기르다,
먹이다, 봉양하다, 맞다, 다스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물이와 관련된 또 다른 자형으로는 이 통달할 달이 있습니다. 원래 각골자형은 거리행, 컨대, 발지자의 조합으로 이 거리를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미는 막힘이 없다, 통하다 였다고 합니다. 이후 일을 막힘없이 처리하다, 일 처리가 능수능란하다는 식으로 의미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문에서 자형은 이 양을 능수능란하게 몰이하는 표현으로 이 능통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형을 보면은 큰대자의 사람이 사라지고 이 풀초자와 양양자의 조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전자형은 이 큰대자와 양양자의 조합으로 양을 능수하게 모으는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행과 발지자의 조합은 이 쉬엄쉬엄 갈 착으로 이 변에 자리 잡게 되죠.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공유국양, 즉 공손히 부모님이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경, 이 소화편의 이 육아라는 육아에서 나오는 이 식구 일부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부해생아, 모해국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길러주셨도다. 부와 흉아, 장아, 육아,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양육하셨도다. 고와 보가, 출입 보가, 나를 돌보시고 또 돌보시고 나가고 들어오며 나를 안아주셨다. 욕보지덕, 호천만극, 그 언덕을 갖고자 하나 하늘처럼 넓고 끝이 없어라. 이 문장에서 이 길을 사흘 축자는 길을 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식구는 이 부모님이 나를 구경하셨으니 그 은혜가 하늘처럼 넓고 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